여러분 2교시에서는 그 배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아마 1학기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요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 자바의 그 메소드를 앞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될 것 같아요. 이따 3교시에서는 기사 문제하고 좀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객체지향적 개념의 그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예습하고 복습을 좀 하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부터 좀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설명 자체가. 그래서 그 지난 학기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 직접 이제 대면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한번 좀 주어진다면 그 객체지향적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좀 많이 좀 책을 읽어보고 책의 설명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우선 좀 배열을 좀 살펴볼게요. 배열. 그래서 그 배열을 이제 그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필요한 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뭐 2차원 배열까지 좀 씁니다. 뭐 어떨 때는 뭐 3차원 배열까지 좀 이제 쓰는 것도 있는데, 2차원 배열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다 배운 거기 때문에 그 배열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뭐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교시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10명 성적 정도는 뭐 서로 다른 변수로 이렇게 그 선언을 해서 뭐 첫 번째 학생의 점수 S0, 뭐 두 번째 학생 S1 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이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100명, 뭐 이제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서로 다른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게 좀 그 안 되죠. 불필요하죠. 그래서 변수명을 하나를 쓰고 배열을 이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형이죠. 동일한 타입이라 해야 돼요. 배열을 공유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뭐 그 배열에 여기 보면 이제 그 10개의 배열 요소가 있는데, S형에는 숫자, 여긴 실수, 여기 문자형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바에선. 뭐 다른 언어는 그런 게 가능한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대표적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바인데,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그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정수면 다 정수, 실수면 다 실수, 문자열이면 다 문자열. 그런 거가 여기 동일한 타입의 변수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다른 이렇게 10개의 학생의 점수를 변수명을 똑같이 쓰고, 이렇게 그 대괄호죠, 요게? 대괄호 안에 이걸 인덱스라 그래요. 인덱스. 0, 1, 2, 3, 4, 5, 6, 7, 8, 9. 10개죠, 10개. 0부터 9까지. 10개의 그 배열 그 인덱스를 가지고 배열명을 하나만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 편리하죠. 이게 이제 배열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어떻게 선언해서 쓰느냐? 자바에서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선언하고 이제 그 값을 저장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선언하면서 값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여기에서 보면 int 이렇게 대괄호 이렇게 이렇게 붙었어야 돼. 붙여서. 그래서 int 인티저라는 거죠. 그 s인데, 이 s라는 거는 이제 그 배열의 참조 변수인데, 요게 요 new integer 배열의 크기 1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new라는 인덱스 그 키워드가 우리 클래스를 선언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을 클래스로 생각을 해요. 클래스. 그죠? 그게 이제 저기 다른 언어랑 좀 다른 개념인데, 클래스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고, 그래서 어쨌든 배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new라는 걸 쓴다. 우리 앞에서 그 다른 그 타입의 그 형은 배열을 저기 다른 형 있죠? 뭐 그 스트링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클래스로 이해하는데,
뭐 정수형, 실수형 뭐 이런 경우는 new라는 걸 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new라는 인덱스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언할 때는 이렇게 s라는 배열 요소를 하고 new 연산자를 써서 int 10 이러면 0부터 9까지 s0부터 s9까지 이걸 주의 또 하셔야 돼요. 그렇죠? 10개면 요 s0부터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9까지만 쓰는 거예요. s10을 쓰게 되면 에러가 나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어쨌든 요거는 개수라는 거죠. 개수. 그래서 0부터 쓰기 때문에 9까지 되는 거고 10까지 쓰고 S10까지 쓰고 싶다? 그러면 21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배열의 크기. 10이라는 건 배열의 크기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보다 하나 작은 인덱스까지 쓸 수가 있고 각각의 요 그 선언된 S0, S1에는 뭐가 저장이 되느냐? 인티저가 저장이 된다. 인티저.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보통 이제 인티저 S 여기다가 new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써요. 같이. 여기 이제 분리해서 쓸 수도 있지만 하나로 같이 해서 S라는 게 그 배열 변수로구나. 배열의 크기가 10개로구나. 그래서 인덱스는 0부터 9까지 쓸 수 있구나.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인티저로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줄로. 그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 예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쓰게 되면 ints라는 거 아까는 이제 요 그 따로 썼잖아요. 그쪽 요 앞에서 보면 ints하고 그 다음에 이제 s는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 s라는 게 인티저인데 10개의 배열 요소를 갖는 거로구나. 그죠? new라는 거는 이제 배열에서 쓰는 인덱스니까 그냥 쓰는 거고 클래스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S0부터 S9까지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뭐? 인티저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인티저. 정수. 인티저 정수 값을 저장하는 10개의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러한 번호를 저희들이 그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 요거는 배열 이름. 요거는 이제 배열을 정의할 때 쓰는 이제 그 클래스 선언할 때 쓰는 거와 똑같이 색인 이제 키워드고 첫 번째 요소의 그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는 거 1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1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제 SC까지 가능하죠. 10개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S9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C나 자바는 이렇게 하죠. 다른 언어는 또 어떻게 보면 1부터 10까지 쓰는 것도 있어요. 그게 좀 혼동스러운데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에서는 C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S0부터 S9까지 뭐 쓴다. 그렇게 10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10개라고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S10은 S라고 하는 배열의 인덱스 10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열의 사용 방법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수들이 모인 것이니까 그 배열 요소들은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면 돼요. 각각의 요소들은. 그렇죠? 첫 번째 요소의 80. 그래도 뭐 S1에는 뭐 인티저 값만 들어가는 거죠. 정수 값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 출력할 때 이렇게 저장할 때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 인덱스 번호를 써서 각각의 요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든지 참조를 하든지 더하기를 하든지 뭐 곱하기를 하든지 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대괄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그 변수의 타입은 동일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로 다른 거를 저장할 수 있으면 좋겠죠. 파이썬이나 뭐 자바스크립트처럼 그죠? 첫 번째 거는 뭐 그 숫자, 요거는 뭐 그 실수, 여기는 뭐 문자, 열, 요거는 뭐 이제 0 아니면 1의 그 이진수, 요거는 뭐 16진수, 뭐 이렇게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거는 C나 자바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사용 예인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줄에 이렇게 쓰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되고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4까지. 즉 0, 1, 2, 3, 4까지.
5번 인덱스를 쓰면 이렇게 에러가 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제예요. 그래서 그 이제 0에다가 10을 저장을 하고요. 20, 뭐 30, 40, 50 저장했죠? 순서대로. 그 다음에 5에다가 60 저장하게 되면 이게 5개이기 때문에 0부터 4까지만 쓸 수 있는 거지 5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죠? 메인 자바에 뭐 바운드, 아웃 오브 바운드가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에러 메시지가 생기고 컴파일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5니까 5가 가능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C나 자바에서는 배열의 크기보다 하나 작은 인덱스까지만 쓸 수 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좀 유념해 주시고 그 이해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사용 예를 한번 볼까요? 책에서는 많은 예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세요. 내가 실습은 이제 이번 주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했을 거라고 1학기 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사 문제를 푸는 걸로 대체를 하긴 할 텐데, 그래서 그거를 그 문제를 그 1학기 때 수업을 이제 안 들었던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탁과에서 갑자기 1학기 거 안 듣고 들어오게 되면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 몇몇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지금 요거를 지금 짧게 얘기해서 좀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과 1학년 학생들은 이미 1학기 때 이제 요 4장까지의 내용을 다 그 한 학기 동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는 건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 즉 복학생이나 아니면 그 탁과에서 1학기 수업을 안 들었던 학생들은 반드시 그 책에 있는 1장부터 4장까지를 시간을 내서 좀 할애를 해가지고 그 책에 있는 예제 문제라든지 그걸 먼저 풀어보고 시간이 된다면 이제 뒤에 각 챕터마다 이제 연습 문제를 답을 보지 말고 스스로 하면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자바 설치하고 이클립스 사용법을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연습을 해봐야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상당히 저의 설명이 이제 뭐 자장가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1장부터 4장까지 그 복습 분명히 좀 해주시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만이라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좀 듣고 출력해서 좀 기본적인 문법, 사용법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요 배열 사용법이라든지 뭐 반복문 사용법은 설명 안 할 거니까 좀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러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자 요거는 이제 봐요. 이제 요 이제 본문 안에 쓴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초기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new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제 new 이래가지고 int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초기 값을. 요거는 이제 요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방법보다 요 방법이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한 줄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순서대로 스코어의 0, 인덱스 0, 1, 2, 3, 4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이 순서가 순서대로 0, 1, 2, 3, 4. 죠? 그래서 요거는 크기를 이제 크기를 선언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처럼 5라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가 크기가 5인 줄 알아요. 5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score.length라는 요게 필드예요. 필드. 우리가 이제 클래스 안에서 필드와 메소드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요 속성,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스코어라는 배열을 만들면 score.length라는 그 필드를 자동으로 자기가 5라는 값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즉 0, 1, 2, 3, 4까지, 0, 1, 2, 3, 4까지 어떻게 하라고? 일찍 증가하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값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결과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요 선언하는 거 초기화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new라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에
그 new라는 걸 안 쓰고 이제 이렇게 그 배열의 값을 저장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요 길이는 어떻게 아느냐? 길이 선언 안 했죠? 길이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5개를 인지를 하고 요 스코어라는 변수 배열의 변수명에다가 .length라는 필드 값을 5라고 자기가 이미 클래스에서 관련된 필드 값을 저장을 해요. 여기서 요 프로그램 상에 우리가 스코어.length가 5라는 거 만든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length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배열명 또는 이제 클래스명 요거를 우리가 필드라 그래요. 필드. 그죠? 메소드 부를 때는 또 이제 달리 또 방법이 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클래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요 score.length라는 거 우리가 요 앞에서 프로그램상에서 분명히 앞에서 얘기를 안 했지만 자기가 알아서 score.length라는 거를 변수 필드명을 이제 5라고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왜? 요 앞에서 5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아까 반복문이죠. 반복문. 그죠?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5일 땐 수행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0, 1, 2, 3, 4니까 인덱스이고요. i가 인덱스로 쓰였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0부터 4까지만 이렇게 출력을 하고 반복문이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예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랭스라는 요 배열을 이제 배열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변수명 짓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배열명 짓는 방법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변수명 짓는 방법하고 배열명 짓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필드명 짓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어진 필드고, 그죠? 그 다음에 메소드 짓는 방법은 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필드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고, 그래서 요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뭐 5라고 적어도 되지만, 이게 이제 100명이면 또 100이라고 바꿔줘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럴 필요가 없다.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을 이제 다른 변수명으로, 다른 배열명으로 복사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리스트라는 거 배열명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넘버에다가 넣게 되면 넘버도 똑같이 이해하고 넘버스 0, 넘버스 1, 넘버스 2, 넘버스 3, 넘버스 4 라는 배열명이 생겨요. 값은 똑같이 12, 13, 40, 50이 저장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reference by array, reference by array 그죠? array를 넘길 때 배열을 넘길 때 쓰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차원 배열도 똑같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2차원 배열도. 그렇죠? 2차원 배열은 앞에 있는 것처럼 이거 하나가 아니라 2개. 3차원 배열이면 다시 3개가 되겠죠? 4차원 배열이면 다시 4개가 되고. 또 요 개수하고 요 개수는 이제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렇죠? 대괄호, 그 다음에 배열명, 그 다음에 인덱스, int, 그 안에 저장되는 값이 이제 정수형이라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행위 개수가 3개라는 거예요. 참조하는 거는 0, 1, 2죠. 0, 1, 2. 이건 5개지만 인덱스는 0, 1, 2, 3, 4. 그래서 몇 개죠? 3, 5, 15. 15개. 그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5, 10, 15.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들을 이제 인덱스로 이렇게 2차원으로 나타내는데, 이제 첫 번째 행은 0, 두 번째 행은 1, 세 번째 행은 2.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은 0, 1, 2, 3, 4. 뭐 이렇게 배열명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기사 문제는 2차원 배열까지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3차원 배열까지는 뭐 문제를 많이 안 내지만 뭐 실제적으로는 뭐 3차원 배열까지도 많이 써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2차원 배열이 반복문 있죠. 반복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중첩 반복문 그쵸? i 그다음 4k 뭐 j가 됐든 이 두 가지 문제를 섞어서 반복문과 이 배열 문제를 함께 다루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반복문 구조하고
그 2차원 배열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사용법을 반드시 그 학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요게 그 기본적으로다가 그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특히 C나 자바는 거의 그 사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배열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언어이든지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사용 방법을 반드시 좀 학습을 하고 복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연습 문제는 별도의 과제로 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그 예제에 있는 것들을 좀 사용을 공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화도 이렇게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크기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3개, 이거 3개. 3, 3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그 요것도 이제 그 필드가 있어요. 아마 이제 클래스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테스트 어레이 뭐그 위드스, 랭스 뭐 이래 가지고 길이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2차원 배열의 초기화 방법. 그래서 이제 초기화를 선언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하나씩 그 아까처럼 뭐 쭉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중괄호로 묶고 그 안에 있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장할 때 처음에 초기화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법까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 2교시까지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까지 좀 어쨌든 여러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 그 중요한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뭐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어렵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복습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